계림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진도로 너무 빨리 나가서 선생님 복습한다 했죠. 그래서 오다는 물질의 특성,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세 가지였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순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하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성질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금과 콜라. 여러분들은 먼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는 좀 달라요. 먼저 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금은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나 이 원자는 단 한 가지의 종류, 금이라는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물질도 있죠. 소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은 여러분 금이랑 유사하게 금이랑 유사하게 이제 일정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처럼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소라는 원소 두 가지의 원소가 한화로 이루어져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게 바로 염화나트륨이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콜라는 여러분 콜라 드실 때 한번 옆에 성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이런 게 많거든요. 정제수, 백설탕, 탄산가스, 캐러멜, 색소, 인산, 천연 착향료, 천연 카페인 같은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콜라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은 서로 좀 다른 면이 있죠. 앞에 있는 두 물질은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있는 콜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질이 이제 합성되어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순물질이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그리고 혼합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여러분 보시면 순물질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콜라는 바로 혼합물이 되고요. 여기 있는 소금과 금은 순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소금과 금은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 Na 그리고 Cl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물질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 구리, 다이아몬드, 산소인데 그중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냐? 바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같은 경우 소금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트륨과 염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러분 그 혼합물도 여러분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혼합물도 생각해 보면 아주 잘 섞여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대충 섞여 있어서 흔들면 또 달라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거예요. 먼저 균일 혼합물이란 물질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성분이나 성질이 일정하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채취한다 한들 이제 모든 것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따라 굉장히 성분이 달라져요. 먼저 균일 혼합물의 그래서 예시는 공기와 바닷물 그리고 스테인리스 합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기는 어느 부분을 채취해도 성분이 이제 비율이 일정하게 섞여 있겠죠.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합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제 합금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암석이나 주스나 흙탕물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주스 생각해 보시면 주스 뒷면을 반드시 흔들어 드세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주스는 흔들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그 주스 성분들이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윗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싱겁겠죠.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할 거예요. 이렇게
혼합물이긴 하지만 이제 고르지 않게 분포되는 것에는 암석, 주스, 흙탕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왼쪽에는 여러분 여기 물 분자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순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물 알갱이 사이에 물 분자 사이에 고르게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바로 균일 혼합물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긴 한데 아래쪽에만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위쪽은 적게 분포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혼합물을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순물질과 혼합물을 배우고 있을까요?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자, 물을 지금부터 약 95, 96, 97, 자 97도부터 끓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97도, 98도, 99도 딱 100도가 되는 순간 이제 물이 온도 상승을 그만두고 상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쵸? 이걸 바로 여러분들 뭐라 불렀습니까?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혼합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0도 이상이 가도 온도가 더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한풀 꺾인 상태지만 온도가 상승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건 소금물이 끓으면서 물 분자는 증발해 버리고요. 안에 있는 소금 이제 원소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약 5도서부터 계속 이렇게 냉각하기 시작하면 0도에서 상태 변화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냉각되지 않고 0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하강하다가 이제 녹는 점 이하로 내려가도 계속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제 농도가 변합니다.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낮아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은 끓는 점과 녹는 점에서 크게 이제 다른 부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우유 아이스크림 만들게 할 때 사실은 냉장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여기다 얼음을 그냥 집어넣고 우유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우유가 안 얼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도 이제 0도씨까지밖에 안 내려갈 거니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얼음이 안 얼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소금을 추가하면 이게 순간 혼합물이 되면서 녹는 점이 0도씨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주위의 온도가 영하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우유가 얼게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눈이 와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원래 이 눈, 영하 상태의 날씨에는 녹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다 여러분들 뿌려주는 가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화 칼슘이에요. 그리하여 원래 순수한 이제 얼음 상태에 있던 아이가 혼합물이 되면서 녹는 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녹는 점이 떨어지면서 이제 영하의 온도에서도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이제 제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거 붙일 때 여러분 납땜할 때 이 땜납 있잖아요. 땜납. 여기 있는 땜납. 땜납은 여러분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다른 금속들보다 빨리 녹을 수 있어서 이제 다른 금속을 붙일 때 사용되고요. 이 금속과 똑같은 게 여러분 전기 퓨즈에 사용됩니다. 퓨즈. 자, 여러분 전기가 세게 흐르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선이 타버리는데 그 전에 먼저 타서 다른 이제 구리선들보다 먼저 타서 이제 전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이제 퓨즈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퓨즈도 이제 순수한 물질이 아닌 혼합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바로 다음 차시로 이제 넘어가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